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교주 감옥에 넣는 방법. 네, 많은 지금 사람들이 요즘에 이 사이비 이 종교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창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은근히 종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무속이라든지 또는 뭐 주술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하늘을 향해서 뭐 달을 향해서 뭐 별을 향해서 이런 그 신앙의 DNA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영적인 부분들에 민감한 게 이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천벌을 내릴 것이다. 뭐 하늘이 그냥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한민족의 DNA에는 항상 그 하늘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이 한민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보게 되면은 종교는 없지만 항상 이 하늘에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뭐냐면은 영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이비 종교 산업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비 종교 산업.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내가 이 종교를 나는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기꾼 집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무당협회에 뭐 참여를 뭐 할 생각 없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 뿐만 아니라 뭐 교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자기 친구들이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뭐 다 있다 그래갖고 뭐 변호사다 그러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이비 종교 산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오케이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짜고 사이비 종교 산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이 주변에서 계속 이제 신격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람잡이에 해가지고 집단 최면시키고 집단 세뇌시키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다 보면은 사이비 종교화 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 자들은 자기들의 거짓과 악행을 덮기 위해서 막 공무원, 경찰, 검찰, 뭐 변호사, 특히 변호사 이자들은 이제 돈 한마디로 그냥 이자들은 정의를 변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과 거짓이라도 돈만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법률 장사꾼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싹 연결돼 가지고 합법적인 그러한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비 교주를 이 감옥에 넣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피해자들이 모여야 돼요.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피해 사례를 이거를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피해 사례를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단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소고발을 해도 막 경찰 단계에서 그냥 막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냥 경찰, 그리고 뭐 검찰 뭐 기각시켜 버리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또는 KBS, MBC, SBS 이런 방송국과 연대해가지고 계속 알려야 돼요. 계속 알려야 돼요. 사회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피해 사례를 모으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면서 이 언론과의 연대. 또 근데 이 언론들도 또 이렇게 매수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거 취재해가지고 이거 심판할 것처럼 나서가지고 막 그 자료를 막 받아. 막 자료를 받아놓고 나중에 뒤통수 쳐버려. 그리고 취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 언론들도 있어요. 취재하겠습니다 해놓고 막 정보 쫙 받고 상대방이 어디까지 정보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취재가 중단이 돼.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 공무원 뭐 이자들 막 경찰 다 연결돼 있고 그러면은 처벌이 어렵겠죠. 그래서 목숨 건 그러한
일단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정리하는 문제, 이거를 공개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자회견 열고 이런 공개할 자신이 있는가? 이 언론에다가 막 터트릴 자신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거 심판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 사례를 모아라. 그리고 단체를 결성해라. 피해자 모임 이런 걸 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고소고발을 전개해라. 근데 또 변호사들이 손잡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상대방 변호사들하고 선후배하면서 손잡아 버려가지고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행하다가 변호사를 그냥 해임시켜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끈기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와 싸우는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사명감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인문학자로서 이런 사회 현상, 사이비 종교의 범람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급기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막 통일교, 신천지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이 정치하고 유착됐다라는 게 막 터지죠. 그리고 통일교가 심지어는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돈을 건넨, 그러한 국힘 민주당의 의원들에게도 돈을 건넨 그런 정황들이 나왔다. 그리고 논란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뭐 대순 진리에 관련해서는 대장동 세력하고의 의혹이 또 막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일본에서도 통일교 해산명령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빨리빨리 이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이 종교범죄는 가중처벌하겠다. 그리고 종교범죄를 방조한 자들, 옆에서 도운 자들도 가중처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엄벌한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이 종교재단 해산 이거 나오니까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종교 범죄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를 빙자해서 사실상은 범죄 집단이었다 그러면 바로 해산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옴진리교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일본에서 통일교, 오죽하면은 해산 명령이 나겠어요. 사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한민국도 종교 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종교 범죄 집단 해산법, 종교 범죄 집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 범죄 집단, 이런 것들을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